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한국 여자 축구 간판 이민아 선수 박지성, 배성재와 여자 월드컵 해설 호흡.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한국 여자 축구의 간판 이민아 선수 박지성, 배성재와 여자 월드컵 해설 호흡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자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8월 20일까지 2023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여자 월드컵이 열리게 된 건데 오늘은 이제 A조 경기가 있고요. 개최국 호주랑 뉴질랜드가 각각 좋은 출발했어요. 1승씩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개최국의 어떤 이점이 확실히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대한민국은 H조입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경기를 치르는데 제일 첫 경기를 치르는 게 콜롬비아전입니다. 예, 25일 오전 시간이에요. 오전 11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전은 일요일에 있습니다. 30일 오후 1시 반. 네. 그리고 독일전은 8월 3일 저녁 7시. 그래서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모로코, 독일 이렇게 세 나라와 한 조에 편성됐는데 16강은 가야죠. 그죠? 16강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곳까지 꼭 올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당연히 박지성과 이민아 선수 중계로 보셔야겠죠. 한국 여자축구 간판 이민아 선수가 원래 국대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월드컵 대신에 중계진으로 합류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또 털기 위해서 또 동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설을 하게 될 텐데 자, 아무튼 보내주시고 박지성 해설위원은 SBS 전속 해설위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월드컵 때만 했던 건데 카타르 월드컵 때. 근데 이제 지소연 선수랑 워낙 친분이 또 깊고 지소연 선수랑 연초에 이제 밥을 먹었었거든요. 지소연 선수랑 이승우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 해설해서 뒤풀이 겸 또 지소연 선수는 새로운 시즌과 또 여자 월드컵 응원 겸 또 둘 다 수원 FC 소속이니까 저는 그냥 고기 먹으러 그래서 4시서 김민지 씨까지 해서 5시서 이제 밥을 먹는데 형이 꼬셨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저는 항상 꼬시죠. 근데 지소연 선수를 꼭 해설해주고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김민지 씨가 설득도 하고 해버지도 내가 여자 월드컵 꼭 해설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청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여자축구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콜롬비아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수다를 떠는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말 많은 저희 두 사람이 1시간 내내 떠드는 모습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종범 작가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베테는 땡튜브 에라우 채널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SNS에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며 모든 걸 소통하는 프로 소통러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화장실 갔다는 얘기를 SNS에 왜 올려요? 평상시에 늘 올리진 않아요. 네. 평상시에 그 화장실 간 얘기를 SNS에 계속 올리면 그 심각한 관종 아닙니까? 예. 이건 관종 아니에요? 마포구 길거리에서 화장실 가야 되는 신호가 와서 큰일 날 뻔한 일을 SNS에. 이걸 이렇게 쓰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이런 TMI 오면 언팔이 엄청 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쓰니까 이상한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영화 감독 변영주 누님하고 그 술을 먹은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런 분들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사조직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술집 안 갑니다. 어디 숨어 있는 술집 있잖아요. 간판도 없고 이런데. 그렇죠. 마포의 어디 주거 지역에 되게 숨어 있는 작은 술집을 맛집이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쪽으로 갔죠.
근데 자기가 끝났는데 그런 곳은 이 공공 화장실이라는 게 진짜 없습니다. 근데 왜 나의 그 몸 상태를 항상 뒤에 한 발 늦게 발견하는가. 그래서 모두와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리 찾아도 안식처가 안 보여가지고 영업은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문은 열려있는 어떤 가게에 가서 너무 저를 수상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거기 보니까 좀 이렇게 취객들이 많은 골목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시길래 저 검색하면 나온 저 네이땡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상한 사람 아니다. 그죠? 자기를 어필한 다음에 화장실을 그렇죠. 빌려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그걸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점주가 그러면 이거 보고 이분 이랬어요? 아니면 나오긴 나오는데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 독자였습니다. 진짜? 심지어 저의 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어주시고 자연체 상태로 집에 왔죠. 클통령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만화 보여드렸어 만화. 나 이종범인데 야구 선수인 줄 알고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칭이죠. 거기부터 범죄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부터 이종변이라고 하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작은 소사 중에 소사였습니다. 소사. 네네. 소사였어요? 네. 다행히도 소사였어요. 자, 아무튼 채팅창에 정말 안 궁금한 얘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재밌는 일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설명을 했다고 하신 분 있고 심지어 SNS에서 그 점주분이 저의 이제 팔로워였던 거죠. 독자니까 그거 이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 가게를 영업하시고. 알았어요. 아주 흐뭇한 일이었어요. 닥터 프로 바이오틱스 연재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소사였답니다. 소사. 네네. 예. 우지은님 작가님 최근에 땡튜브에서 아포리아 작가님 인터뷰하셨던데 96번째 인터뷰라면서요. 100번째로 베디 인터뷰 어떠세요? 뭐 그 전에 웹툰 하나 얼른 그리시면 되겠네요. 웹툰 작가만 인터뷰하시는 거죠? 그렇죠. 웹툰 작가 열전이죠. 열전. 야 우리나라에 이 웹툰 작가 이렇게 많군요. 웹툰 작가는 뭐 수천 명 있습니다. 연재 중이지 않은 분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96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은 채워보자 이런 느낌인데 그 전에 빨리 웹툰 하나 그리시면 제가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안 그린다는 얘기인가요? 거절한다. 아닙니다. 예. 그거랑 별개로 놀러 오세요 한번. 누추한 곳이지만. 네 컷 만화 하나 그려보자라고 하시면 있고. 자 영화로 토크를 전에는 찐해타운 코너를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골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명장면, 캐릭터, 먹방, 비하인드 등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는 뭡니까? 바로 1998년에 국내 개봉한 영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영화 굿 윌 헌팅입니다. 주연 조연 배우로 활약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직접 각본을 써서 각본 데뷔했던 작품이고 감독은 아이다호하고 엘리펀트를 연출한 구스 반 센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뭐 명작이죠. 많은 분들 마음속에 명작으로 남아있는 작품이고 줄거리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삐딱한 반항아로 불우하게 살고 있는 윌, 얘가 굿 윌 헌팅, 맷 데이먼입니다. 이 윌은 뛰어난 기억력으로 수학, 예술, 역사 등 모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일명 천재인데요. MIT 대학의 청소부로 일하던 중에 칠판에 쓰여있는 수학 문제를 아주 손쉽게 슥슥 풀어냅니다. 이 윌의 천재성을 알아본 MIT 수학과 교수 램보, 이 램보가 스텔란 스카스가드죠. 램보는 어린 시절 양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마음을 닫은 윌을 수학 천재로 발굴하기 위해서 대학 동기인 심리학 교수 쇼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쇼에게 심리치료를 부탁합니다. 거칠기만 하던 윌은 쇼과 베스트 프렌드 척키, 벤 애플렉 척키, 그리고 스카일라 등 주위 인물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변화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렇죠. 이 램보, MIT 램보 이분은 이제 필즈상, 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받은 유명한 수학과 교수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보시면은 마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수로. 예. 이 제목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죠. 사람 이름입니다. 윌 헌팅이고 그렇습니다. 앞에 그냥 굿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굿. 좋은 사람, 윌 헌팅 이런 뜻이죠.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굿이 헌팅할 거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보면 뭔 얘기인가 하죠. 그렇습니다. 자,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세요? 저도 뭐 여러 번 봤고. 네. 그 이종범 작가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 동질감 느껴서 나도 천재고 명문대 나와서 그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맷 데이먼도 명문대 출신의 이 스토리를 쓰고 직접 제작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한 줄평에 나옵니다. 뭐요? 마지막 한 줄평 마지막에 나온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나무조연상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거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맷 데이먼이 27이었고요. 벤 애플렉이 25이었거든요. 동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두 명이 20대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거예요. 각본상으로. 각본 데뷔작에서. 이때 촬영 딱 들어간 첫날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들이 쓴 각본으로 연기하는 걸 보고 펑펑 울었대요. 둘이 와가지고 이 두 명은 이제 어린 시절 친구지 않습니까? 네. 같이 쓴 거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맷 데이먼이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되긴 됐어요. 예. 근데 하필 이때 왜 못 받았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잭 니콜슨이 받았습니다. 이분하고 붙어가지고 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맷 데이먼은 아카데미와의 인연이 데뷔작으로 쓴 각본상밖에 없어요. 아직은. 예. 네네네. 이때 아카데미상을 전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잭 니콜슨이 이때가 아마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을 3번째로 수상한 첫 인물이 됐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면 그쯤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타일 그런 걸 안 밟잖아요. 네네네. 금 거져 있는 거. 네네네. 선을 안 밟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 나오면서 그 시상식 거기를 막 깡총깡총 이랬던 거. 영화에 나왔던 일부러. 것처럼. 강박증 환자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때 맷 데이먼이 약간 앳된 얼굴로. 네. 그때는 제이슨 본의 얼굴이 아니고. 아닙니다. 굉장히 젖살도 남아 있고. 아주 귀여운 앳된 얼굴, 미소년의 얼굴로. 그렇죠.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피부도 투명해요. 그때는. 후보가 딱 뜨면 이제 5명이 화면에 딱 뜨잖아요. 와, 저렇게 꽃미남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뻤죠. 사실 이 출연도 하고 각본도 쓴 벤 애플렉하고 맷 데이먼은 이 영화 배경이었던 보스턴 출신이고요. 10살 때부터 계속 같이 자라온 찐친이에요. 찐친이었고 그때부터 둘이서 굉장히 영화를 많이 했는데 둘 다 배우를 꿈꿨거든요. 같이 막 로빈 윌리엄스의 죽은 시인의 사회에 오디션도 보고. 그러니까 학생 역으로. 네네네. 다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직접 써야겠다 싶었는데 맷 데이먼이 하버드 출신입니다. 하버드 출신은 아니죠. 중퇴했으니까. 하버드 영어 영문학과를 간 맷 데이먼이 과제로 소설을 하나 써요. 그 소설의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어떤 천재 청소부 얘기인데 요거를 벤 애플렉하고 이거 내가 소설로 쓴 건데 이거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 해서 개작한 게 굿 윌 헌팅이고요. 실제로 요 영화에 나오는 하버드생 스카일라는 맷 데이먼이 하버드 영문학과 다닐 때 만났던 전 여친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고 영화 촬영 끝나고 나서 이 스카일라 역을 했던 미니 드라이버 배우하고는 실제로 연인이 됐죠. 금방 헤어지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영화 이게 사실은 주인공 2명 이거 원래 멜 깁슨에게 감독 제안이 갔거든요. 처음에. 멜 깁슨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만한테 갔어요. 마이클 만이 뭐라는지 아세요? 마이클 만이면 그 히트 감독했던. 그렇죠. 이 사람도 거장이죠. 마이클 만 감독이 맷 데이먼 내가 잘 모르는 배우니까 맷 데이먼 말고 다른 사람 주연으로 하면 내가 감독할게라고 했어요. 대본은 좋은데. 네, 대본 좋은데. 그래서 주인공으로 점찍은 게 윌하고 척키 주인공 2명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브래드 피트. 요렇게. 세다. 근데 영화사도 그렇고 이 맷 데이먼도 이거 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 쓴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스발 산타한테 간 거죠. 디카프리오랑 브래드 피트가 뒷골목에서 막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시절 내가 찾아봤어요. 요 당시 시절에 이 두 배우 얼굴 봤는데 그때면 이 둘도 굉장히 해사합니다. 청년의 그 반짝반짝한 얼굴이 있어가지고 약간 궁금한 모습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아직은 이제 연기자로서의 커리어가 좀 없는 상태니까 완전 신인이죠. 그래가지고 좀 그 어색한 느낌과 뭔가 일반인 같은 포스가 있는데 맞아요. 디카프리오랑 브래드 피트면은 영화에 몰입이 좀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디카프리오가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의 얼굴에서 약간 더 나이 든 상태로 여기서 이제 이 윌 헌팅으로 나와서 천재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림은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청소부 역할을 할 때 그 얼굴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캐스팅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약간 몰입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술집 가가지고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척키 벤 애플렉처럼 뭐 이렇게 약간 허세 부리고 뭐 아는 척하고 막 이러다가 망신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그냥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한 하버드생이 와서 끼어들어도 그냥 다시 끼어든 애한테 꺼져. 나 얘랑 놀 거야. 다시 문워크로 나갈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뒷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주인공 맷 데이먼하고 로빈 윌리엄스의 배드씬이 원래 시나리오에 뜬금없이 뒤쪽에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 시나리오 끝까지 읽었나 확인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뺄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다 읽은 거다. 이 영화사는 다 읽었구나. 그래서 넣어놨다는 굉장히 이상한 괴랄한 시리즈 않습니까?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예. 자, 그거에 어떻게 반응했을지도 궁금한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굿윌 헌팅의 명장면 가볼까요? 네. CJ 킴 98님께서 램보 교수가 복도 칠판에 수학 문제를 써놓는데요. 윌이 그걸 보고 집에 가서 푸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똑똑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거울에 쓱쓱 문제풀이를 써내려가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복도에서 문제를 풀다가 램보 교수한테 걸려서 도망갈 땐 맴짓이었고요. 네. 욕하고 도망가죠 또. 약간 그죠 방송에 북적절한 욕을 하죠. 거친 그 성향이 또 야생의 성향이 드러나기도 하고. 처음에 그냥 가면서 이렇게 sorry, sorry 하다가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욕을 하죠. F 워드를 하죠. 그렇죠, F 워드를 하죠. 그리고 이 천재가 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판 같은데 이렇게 푸는 그 씬이. 여기부터 클리셰.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클리셰죠, 클리셰. 네. 여기서 거울에다 했지만 그래서 약간 딱 지나가고 나서 다시 램보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칠판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기억나시나요? 조교. 그 조교를 주인공으로 제가 단편을 쓴 적이 있어요. 너무 이 영화를 좋아해서 이 조교는 갑자기 내가 교수 밑에서 다 도와주고 비서하고 열심히 왔는데 대학원생인데 심지어 갑자기 천재 와가지고 완전 찬밥이잖아요. 물론 나쁜 사람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얼마나 타고 들어갔을까. 외전으로 혼자 그냥 팬아트로 팬픽으로 이 교수 어떨까. 그러면서 막 찾아봐가지고 이름 뭐지? 막 찾아봐가지고 이 얘는 얼마나 대학원생 말년에 이제 좀만 더 하면 정교수야. 근데 갑자기 어디 청소부가 천재로 나와가지고 우리 교수님을 독차지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짧게 쓴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결론이요? 그냥 뭐 씁쓸하죠. 왜냐면 제가 지망생 때 썼던 치기 어린 작가주의적 단편이기 때문에 인생에 희망은 없다. 굉장히 씁쓸했던 그런 단편에 있어요. 살리에르 같은 느낌. 그렇죠. 다음요.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에 그래서 이 램보 교수가 이 조교를 위해서 여기는 MIT잖아요. 뭐 하버드, 뭐 스탠포드는 되게 유명한 거기다가 이 추천장 편지를 써주는 걸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면서 끝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피엔딩이네요 나름. 따뜻하게. 다음은요. 톰 행크스님께서 보내셨네요. 아이고. 술집에서 하버드생 스카일라를 보고 척키가 접근하는데요. 베네플렉이죠. 그때 잘난 척하는 남학생이 다가와서 척키를 망신 줍니다. 네네. 그때 윌이 등장해서 말빨로 하버드생을 이기고 떠나는데 우와 했어요. 그리고 결국 스카일라가 먼저 윌에게 번호를 주고 떠나죠. 한참 기다렸는데 네가 번호 안 줘서 되게 자존심 상했다 뭐 어쩌고 하면서 번호를 먼저 주고 45분 기다렸잖아 이러면서 그러고 길 건너러 가가지고 또 이제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걔를 창문 밖에서 번호를 탕 대면서 그죠. 나 번호 줬지롱. 난 너 번호 받았는데 요때 이제 그 번호를 땅 치면서 How do you like apple? 너 사과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잭 니콜슨 대사에서 따온 겁니다. 그게 뭐죠? 이게 잘난 척하는 상황이었어요. 잭 니콜슨이 너 못 가진 거 내가 가졌어. 이런 느낌의 어떤 그 대사를 따온 거예요. 인용한 거구나. 인용한 거죠.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고전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학도 이 두 주인공이 각본 쓰면서 그걸 넣었대요. 채팅창에 그 마이클 볼튼 닮은 놈이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그죠. 머리를 묶고 금발이면 다 마이클 볼튼입니까? 거기서 스카일라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마이클 볼튼 스타일의 걔는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러면서 대사가 나와요. 마이클 볼튼은 빠마머리잖아요. 그죠. 약간 그냥 머리 긴 남자 금발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자, 네. 이때 대사는 전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막 해가지고 또 멋있게 받아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회학, 인문학 그런 걸로 경제학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럼 상대방이 얘기하니까 그 책 어떤 책이 98페이지에서 인용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같은 애는 몇 년 지나도 계속 그것만 인용하겠지. 맞아. 독창성이랑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요. 자, 갈릭 치즈 버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법원에서 셀프 변호하는 장면은 좀 놀랐어요. 수학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법도 좀 알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일라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거는데 법학 전공 아니지? 하는 거 보고 듣고 좀 웃겼네요. 네. 근데 셀프 변호를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에서 이렇게 경범죄 같은 경우는 자기 변호를 하는 지식인 식자 계열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말빨로는 웬만한 사람은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법조인하고 상대해서 그렇게 될까요? 이게 말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게?
어쨌든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명장면을 2부에 또 계속해서 굿일 헌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쩌내는 찌네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종범 작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굿윌 헌팅 영화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신 명장면 나눠볼까요? 네, 크림서스님께서요. 램보 교수가 쇼온 교수를 찾아가서 위를 부탁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솔직하게 음식은 뭐 시켰는지 보고 싶었는데 계속 와인만 마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에서 음식이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서요, 왠지. 네. 굉장히 맛있는 그 감튀랑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시키고 이게 로빈 윌리엄스는 맥주를 마시고 예. 맥주도 굉장히 큰 컵을 마셨어요. 그거는 두 번째 만날 때고. 두 번째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는 둘 다 와인이긴 했어요. 큰 맥주는 저거 윤어버머 얘기하면서 둘이 싸울 때. 그렇죠. 예, 그게 여기 아니구나.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땅콩도 먹고 뭐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도 이 접시에 놓인 요리를 먹으면서 둘 다 와인을 계속 먹죠. 처음에 이제 간 볼 때. 그죠. 이건 또 모르니까 약간 자존심 상하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그럼 약간 안주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와인 먹는 뭐 치즈 플레이팅이라든가. 아니요, 요때 제 기억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칼로 써는 종류의 어떤 요리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접시에 갑자기 작가님이 그 부분을 안 열어주시네. 영상이 궁금한데. 아무튼간에 요렇게 중요한 인물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되게 골치 아픈 장면이에요. 그 한 장면 가지고 이 두 사람의 과거사부터 모든 걸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어떤 그 긴장감 넘치는 연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 맞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필즈상을 받은 이 램보 교수의 뭔가 그 어깨에 힘들어간 느낌.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동기생인데 약간 아래로 대하는 느낌. 그런 게 있고.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 두 사람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었고 우리가 언제 만났지? 그러니까 낸시가 죽고 난 다음은 처음이지. 그랬더니 맞다. 야 그때 장례식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쇼온의 아내가 있었고 죽었다는 것도 대화에 싹 넣어놓고 동창회 안 갔었어 계속. 이것도 다 넣어놓고 해서 대사 몇 줄로 많은 정보를 담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그 눈빛에서도 이 사람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인데 큰 상처가 있었고 그런 거를 이 램보 같이 다 이룬 사람 앞에서 이 친구 앞에서 뭘 별로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막 되게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닌 느낌. 그렇죠. 다음은요. 다음은 킹더가든님께서요. 윌이 본인 심리 상담해주는 교수들의 책을 읽고 성향도 분석해서 신경을 박박 긁는 덕에 다들 못 견디고 떠나잖아요. 쇼온과의 첫 상담에서도 윌이 쇼온의 아내 낸시를 모욕하면서 영린을 건드리는데 쇼온이 윌의 멱살을 잡길래 이대로 끝인가 했더니 다음 주에 윌을 또 보내라고 하죠. 진짜 대인배. 그 다음에 쇼온 교수가 윌을 호숫가에 데려가서 덤덤하고 어른스럽게 말하는데 그 장면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딱 얘기하죠. Thursday 4 o'clock. 목요일 4시. 더 키즈가 여기 오게 해. 딱 얘기하는데 이때 보시면 처음 만날 때 이 쇼온 로빈 윌리엄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려는데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데 맷 데이먼이 그냥 자리에 다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되게 굉장히 디테일한 연기가 써 있었대요. 그 시나리오에. 로빈 윌리엄스가 손을 빼려다가 말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 첫 장면에서 두 사람의 연기가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도 엄청 많았지만 정말 자세하게 써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 명배우네. 여기서 주머니에 손 뺄랑말랑하면서 얘가 악수를 할 컨디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쓱 넣는 느낌. 그거 다시 보시면 그 부분 짤로 있거든요. 다시 보시면 실제로 꼼지락하면서 손을 꺼내려다 맙니다. 여기서 또 조교는 그냥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서 있네요. 그렇죠.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렇죠. 대학원까지 왔는데 여기에 또 시선을 보내셨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만났을 때 보스턴 여기가 호숫가가 아닙니다. 보스턴 공원이거든요. 보스턴 공원 벤치인데 이 장면이 워낙 명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그냥
혼자서 이 로빈 윌리엄스가 굉장히 길게 대사를 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맷 데이먼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주다가 대사가 끝나갈 때쯤에 카메라가 싹 가보니까 처음으로 굉장히 그 미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당황하는 얼굴에 맷 데이먼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 잘 찍은 장면인데 이 보스턴 공원 벤치가 로빈 윌리엄스 배우가 돌아가셨을 때 시민들이 추모 공간으로 만들었던 그곳이에요. 거기다가 다 꽃다발 놓고 그만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었어요. 예. 아, 가슴 아픕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하던 배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맷 베이먼, 그러니까 이 윌 헌팅한테는 쇼온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로빈 윌리엄스한테는 쇼온이 없었다. 그런 아픈 말도 있죠. 아니, 왜냐면 더군다나 이게 그 관객들을 너무나 또 즐겁게 해준 작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뭐 굿모닝 베트남부터 해서 뭐 예. 미세스 다우트파이어 뭐 미국이 사랑하는 배우였다고 하잖아요. 지니.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새로운 젤다 게임이 나왔을 때 그 딸 젤다 피츠제럴드가 젤다 윌리엄스가 이제 막 얘기하던 인터뷰가 있었죠. 죽은 시인의 사회. 그렇죠. 죽은 시인의 사회는 또 그 뭐 제목이 원래 죽은 시인의 사회보다는 뭐 죽은 무슨 그 죽은 시인의 동아리 이게 더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름의 동아리가 있죠. 네. 레드 포이즈 소사이티라는 이름의 동아리 그 문인 동아리 같은 것들. 네. 네. 자 다음은요. 자 막시무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윌과 쇼는 매번 말없이 상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데요. 그러다가 윌이 비행기 기장과 관련된 농담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스카일라와 데이트를 했는데 이미지를 망치기 싫어서 전화 안 한 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엔 션도 자기 아내에게 방귀 뀌는 습관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소소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여는 그 과정을 되게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 장면인데 참고로 이 션 로빈 윌리엄스가 자면서 방귀 뀌는 자기 아내 에피소드는 전부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습니다. 와. 전부 다 애드립이었어서 난 처음에 그걸 모르고 야 맷 데이먼 진짜 저 빵 터지는 연기 막 웃는 연기 너무 잘한다. 근데 그게 실제로 빵 터진 거였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카메라맨까지 웃어서 카메라가 흔들려요. 실제로 살짝 보시면은. 아니 근데 맷 데이먼이 이때 진짜 빵 터지고 잘 웃었던 게 콧구멍도 벌렁거리고. 맞아요. 네. 콧구멍이 벌렁거리게. 약간 호흡곤란으로 웃었거든요. 맞아요. 약간 뒤로 이제 제끼고 앉아 있다가 웃느라고 네, 약간 호흡이 힘들게 웃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이건 실제로 터진 거다. 마지막에 그 아내가 자기가 낀 방구 소리에 자기도 본인이 깼다 지점까지 오면 거의 막 쓰러집니다. 거의 막 웃다가 뒤로 넘어갈 정도가 되는데 카메라도 살짝 흔들리는 거 보면은 카메라맨도 같이 웃었대요 그때. 왜냐면 대본이 없는 거기 때문에. 로빈 윌리엄스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개까지 깼어. 그런 애드립 치니까 진짜 웃기죠. 너무 웃기죠.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 열까 말까 하는 그 약간 텐션이 가득한 그 공기가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걸 연기로 표현해야 되는데 거기서 활짝 아주 그냥 애드립으로 활짝 열어버립니다. 마음을. 대단한 배우였어요. 예. 다음요. 마카로니님께서 션과 상담을 한 윌은 다짜고짜 스카일라의 기숙사에 쳐들어가는데요. 과제 때문에 데이트 못한다는 스카일라를 보고 윌은 휴지에 문제를 쓱 풀어서 스카일라에게 가져가죠. 멋있긴 한데 저라면 좀 현타가 올 것 같아요. 이건 뭐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네. 예. 이거는 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야? 네. 다음이요. 마키무키님께서요. 윌과 스카일라가 댕댕이들 경주를 보러 가는데요. 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스카일라는 윌의 가족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윌은 형제가 12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키, 리키, 데니, 테리, 마이키, 데이비, 티미, 터미, 조이, 로비, 조니, 브라이언. 전 셋째쯤에서 문이 막힐 것 같은데 거짓말도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럼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네. 12명을 다 계속 대는 거죠. 물어볼 때마다. 이 윌이 입양이 아니고요. 네. 대행 가족이라고 해서 포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전전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근데 요때 쭉 말했던 이 형제들의 이름이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감독들의 이름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이 이름들 마키, 리키, 데니, 테리 다 실제 유명한 감독들의 이름의 일부거든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어허. 누굴까요? 데이비는 데이비 핀처였고요. 어허. 나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브라이언 드팔만가? 그런가 보다.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마키는 누굴까요?
마키도 있었어요. 누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 서류로서.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벅스라이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카페에서 과제하지 말고 자기랑 놀자고 징징거리는 윌의 모습, 철없는 소년 같은 모습 아주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랑 같이 캘리포니아에 가자는 스카일라의 말을 듣고 버림받을까봐 걱정된 윌은 큰 싸움 끝에 널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두 사람 상황이 전부 다 이해가 돼서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또 분의 3이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아, 여기가 4분의 3이에요? 네, 4분의 3이 두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예. 첫 장면은 이 스카일라와 싸우면서 널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나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이 램보 교수 앞에서 자기가 만든 수학 증명을 불에 태우잖아요. 거기까지가 4분의 3의 두 장면이에요. 어허. 이 주인공이 자기를 방어하다가 결국 다 밀어붙이고 밀어내고 모두를 이렇게 거절하는 핵심적인 장면. 그래서 가장 4분의 3 최하점입니다. 또분의 3. 그렇습니다. 그럼 그 또분의 3 또 하나. 또분의 3이 이 두 군데예요. 예. 방금 얘기했던 스카일라와 싸운 장면이 하나고, 램보 교수한테 이 줬던 종이를 불에 태워서 버리는 장면 하나고. 조아영님이 보내신 거. 네, 그죠. 조아영님께서 스카일라와 헤어지고 램보 교수에게 가져다준 수학풀이 종이를 불에 태우고 뭐가 되고 싶냐는 쇼온 교수한테 목동이 될 거야라고 했다가 쫓겨나고, 예전부터 태도가 좋지는 않았지만 스카일라와 헤어진 후로는 더 금쪽이가 됐더라고요. 이 두 분이 보내주신 장면이 쫙 이어지거든요. 예. 이 부분이 정확히 4분의 3 장면입니다. 아니 그 필즈상을 받은 램보 교수가 절대 풀지 못하던 어떤 그거를 그냥 쓱쓱쓱쓱 푼 다음에 네. 그냥 주니까 오 이걸 풀었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마치 무슨 보물지도 발견한 것처럼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다 불을 붙이니까 으악 그거 뛰어와가지고 무릎 꿇고서 막 죄를 털잖아요. 그렇죠. 예. 아, 거기 되게 울림이 좀 있더라고요. 아, 이 모든 사람을 뒤로 미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예. 그렇죠. 아, 금쪽이 맞습니다, 진짜. 금쪽이 됐죠. 예. 자, 그리고요. 자, 등대지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인데, 윌이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램보 교수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게 먼저라는 쇼온 교수가 펍에서 맥주와 땅콩 먹으면서 싸우는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큰 맥주. 약간 MBTI의 T랑 F 같지 않나요? 아무튼 두 사람 모두 윌을 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베네플렉이 연기한 척키가 윌 대신 면접 가서 면접관한테 돈 받는 장면은 진짜 빵 터졌습니다. 아. 맥닐사 가가지고 그쵸. 이게 되게 정말 그 한량의 이상한 연기를 잘해요. 저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어쨌든 고연봉을 제시한 상태로 그래도 면접은 봐야 되니까 그쵸. 왔는데 면접관이라는 게 흰 양말에 대충 정장인 것처럼 하고 와서 그 단어를 모르겠는데 뭐냐면 리테이너죠. 리테이너 이러면서 그게 선수금 내놔 선수금. 그죠. 선금 내놔. 그게 착수금이라는 용어인데 착수금이요. 아 공사장 용어인가요? 그렇죠. 현장에서 일단 들어가려면 돈 필요하니까 작업비 그걸 달라 그러면서 이 그 지폐를 또 굉장히 한 손으로 모아서 귀에 대고 이렇게 비비거든요. 예. 근데 그 장면이 이 대기업 중역들 입장에서 얼마나 빵 터져,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지갑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몇백 달러 이렇게 얻은 다음에 네네네. 당신은 요주의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스펙트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벗어나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이 장면이 제일 웃긴 장면이었죠 저한테는. 근데 여기서 그 유나버머, 네. 카진스키 그 얘기를 할 때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식당 주인한테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식당 주인이 메뉴를 갖다 주지 않았나요? 갖다 줍니다. 네. 거기에 맛있는 감튀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감튀가 잔뜩 있었고. 잔뜩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뭔가 샌드위치나 버거 종류였던 걸로. 샌드위치를 조각 내고 감튀랑 주고 큰 맥주를 들고 있었죠. 거기에 맥주면 진짜 맛있겠다. 최고의 메뉴죠. 여기 보이죠. 대화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약간 시선을 강탈하는 음식들인가요?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네. 시간이 없어서 없습니다. 시간이. 이번에는 찌네타운 굿윌 헌팅이 될 수 있도록 윌의 인생을 바꾼 사람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후보. 윌의 인생을 바꾼 사람 후보가 볼까요? 총 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 1. 윌의 재능을 알아본 수학과 교수 램보. 내용은요. MIT 대학의 청소부였던 윌의 재능을 알아보고 심리 상담사를 연결해주고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등 윌이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네네. 찬성 의견은요. 램보 교수가 윌을 청소부라고 무시했더라면 윌은 계속 같은 인생을 살고 있겠죠. 윌의 인생을 바꾼 건 램보 교수입니다.
램보 교수 덕분에 쇼 교수를 만난 거잖아요. 램보 교수가 윌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쇼 교수는 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닐까요? 반대 의견은요. 결국 윌은 램보 교수가 추천해준 일자리도 마다했고 램보 교수에게 큰 도움을 받은 게 없잖아요. 오히려 수학 문제 푸는 거 도와주면서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채팅창에 베텐 또 보내 3은 10시 45분이다. 그렇죠. 이때 저희가 월드컵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사실 근데 해준 게 없긴요. 교도소에 있는 거를 빼내준 거죠. 네. 빼내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해 준 거죠. 그렇죠. 힘 있는 도움이었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이분에게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썼던 단편의 주인공 그 대학원 조교가 둘만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작은 감사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거기서 욕을 안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 후보 이번은요. 당연히 윌의 마음을 열어준 심리학과 교수 쇼입니다. 심리 상담사들이 윌의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는데요. 윌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쇼 교수는 윌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면서 윌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인물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베텐이 최고인 이유죠. 머리는 천재지만 마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윌을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가장 큰 조력자죠. 반대 의견은요. 사실 상담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이 윌을 바꾼 거지 쇼니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쇼 덕분에 윌이 성장한 게 아니라 윌이 성장할 때 쇼니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쇼 역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배우를 좀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들으셨군요. 실제로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각본을 쓸 때 이 쇼의 모건 프리먼하고 로버트 드니로를 생각하고 썼대요. 하지만 로버트 드니로요? 네네네. 로버트 드니로는 그 그림 보면서 아내를 모욕하면 바로 총으로 쏴버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그냥 했을 것 같죠. 예. 근데 이 영화를 봐버리게 되면 로빈 윌리엄스 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렇죠. 너무나 완벽한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건 프리먼은 좀 근데 너무 쇼싱크 이미지라서.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썼대요. 와 진짜. 벤 애플렉이 잘한대요. 벤 애플렉이 약간 대배우 성대모사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벤 애플렉이 야 그건 이 배우 이런 대사면 어떨까? 그러면서 막 성대모사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네. 다음 후보는요? 후보 3번은요. 윌에게 사랑을 알려준 스카일라입니다. 내용은요. 펍에서 우연히 만난 하버드 대생으로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윌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윌에게 스카일라는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영화 내내 윌의 망설이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은 스카일라를 대할 때만 나타나요. 윌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스카일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죠. 반대 의견은요. 쇼 교수로 인해 윌의 마음이 열려서 그렇지 않았다면 스카일라와 처음 틀어졌을 때 그대로 헤어졌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영향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요 스카일라 역의 미니 드라이버 배우의 외모가 이 구스 반 산트 감독이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감독이 되게 반대를 했대요. 아 그래요? 근데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 둘 다 감독은 엄청 설득을 해서 배역을 진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매력이 있죠 사실. 진짜 하버드생 같은 느낌이 진짜 있었어요. 네. 이게 활짝 웃을 때 보면은 약간 그냥 인형처럼 이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생기 있다 이 사람. 뭔가 이렇게 활력이 있다. 똘똘한 느낌이 있고. 그렇죠. 똘똘한 미녀 느낌이고. 맞아요. 정말로 안경 쓰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어울립니다. 예. 자, 이 정도 또 다음 후보 있나요? 다음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 4번은요. 예. 윌의 베스트 프렌드 척입니다. 내용은요. 윌과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로 천재 윌이 평범하게 살아가겠다고 하자 재능을 썩히지 말라면서 일침을 놓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아침에 데리러 와, 일도 같이 다녀, 법원 가면 커피 사들고 법원까지 와, 여자친구 데려다 주라고 차도 빌려줘. 척키 같은 친구 한 명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죠. 힘든 시절 척키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윌이 구제불능이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일, 공사장 일도 하고 같이 열심히 살잖아요. 반대 의견은요. 좋은 친구인 건 맞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놀지 말라고 할 스타일이에요. 척키의 일침은 옳은 말이지만 그 말 때문에 윌이 정신 차렸다고 할 수는 없죠.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배역이 이 척키였어요. 너무 인상적이고 이 4명이 같이 다니잖아요. 이 4명 중에서 혹시 유독 그 구박받는 한 명 기억나십니까? 아 뒷자리에 앉는 애. 예. 나중에 앞자리로 건너오는 애. 네.
그 사람이 벤 애플렉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친동생. 그래가지고 이거 연기할 때 실제로도 되게 갈궜대요 형이. 연기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맨날 애드립 하니까 왜 애드립 하지 말고 좀 대본대로 하라고. 근데 이거 다 끝나갈 때쯤에는 되게 인정을 받았대요. 너 좀 친다 이러면서. 근데 명장면들을 아까 나눴을 때 그 너무 빠진 장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사실 이 척키랑 공사장에서 차 본넷에다가 네네. 맥주 이렇게 해놓고 마시는 그 장면이 네. 저는 영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맛있게 맥주 마시는 장면. 그쵸. 일하다 말고. 예, 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맥주 땡기는 장면이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대사도 뭐 있었고, 네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난 너 죽여버릴 거야. 그치. 내가 제일 행복한 거는 네가 아침에 데리러 갔는데 없는 거. 없는 거야. 네. 너 여기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친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사 아니었나. 정말 척키는 너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갖고 싶은 친구예요, 정말로. 이 맥주 씬이랑 쇼생크 탈출 옥상 맥주 씬. 둘 중에 어느 거 더 좋으세요? 전 하나 더 있어요. 뭐요? 그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네네네네네. 그 매그니토 젊은 시절 네네네네. 그 아르헨티나 쪽 쫓아가가지고 네네네. 칼 이렇게 던지고 받은 다음에 마시는 그 맥주가 아주 비트무가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무슨 월드컵이야? 맥주 월드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윌의 가장 인생을 크게 바꿔준 사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텐 찌네타운 굿윌 헌팅 해봤고요. 네. 자, 윌 헌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영화에서 한 장면만 뽑으라 그러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왕중왕님이 보내셨어요. 윌과 쇼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 사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쇼니 It's not your fault라는 답을 하죠. 이 장면이 최고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이 장면과 이 대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쇼니 아닌가 당연히. 뭐 인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연이었죠. 그렇죠. It's not your fault. 예, 자 다음 주 영화는 대타 DJ 넉살 씨랑 영화 인셉션 할 거니까요.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 참고하시고 댓글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굿윌 헌팅 털동진의 한 줄평.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게 만든 이종범 작가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요? 이거 보고 인생 영화네요, 진짜. 이거 보고 만든 엔딩이었어요. 자 다음 주는 제가 한 주간 자리를 비우는데 수영 선수권 대회랑 중계가 또 다른 것들 많기 때문에 대타 DJ 수빈 넉살 씨가 함께하니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네. 배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시고 이종범 작가 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